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법원 앞 광장은 물웅덩이와 미끄러운 돌바닥으로 뒤덮여 있었죠. 어린 유나는 작은 손으로 동생 민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축축하게 젖었고 손끝이 시렸지만 민재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비가 얼굴을 적시며 흐르는 눈물과 섞였죠. 유나야, 얼른 가자. 어머니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비에 묻혀 작게 들렸지만 유나는 귓가에서 울리는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작은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죠.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손은 점점 멀어지고 유나는 팔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민재를 데려갔습니다. 이제 가족은 없어요. 단호한 말에 어린 민재는 눈물로 얼굴을 뒤덮었죠. 유나는 문틈 사이로 멀어지는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목에 있는 작은 인형 팔찌를 꼭 쥐었습니다. 팔찌는 민재가 준 마지막 선물이었고 그 의미는 어린 유나의 마음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감쌌고 그녀는 흐르는 빗물과 눈물을 닦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발자국과 손 흔적만이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죠. 유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곧 데리러 올게 반드시. 그러나 그 다짐은 폭우 속에서 사라지고 현실은 냉정하게 두 아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민재는 우산도 없이 거리를 뛰며 누나를 찾았습니다. 물에 젖은 발이 미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죠. 머리카락이 얼굴을 감싸고 젖은 몸이 떨렸습니다. 눈에는 누나를 향한 간절함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비에 묻혀 갈라졌습니다. 유나 누나. 하지만 소리는 빗속에서 흩어져 돌아왔고 아무도 듣지 못했죠. 군중 사이에서 어린 민재는 작은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돌아볼 수 없었고 손만 뻗은 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손목에 있는 팔찌가 그녀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죠. 시간이 흐르고 폭우가 잦아든 뒤에도 마음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손목을 계속 만졌습니다. 눈물과 빗물은 아직도 피부 위에서 식지 않았죠. 집안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어머니의 그림자가 유나의 시선과 겹쳤습니다. 괜찮아,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그 말은 마음속에서 반복되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유나는 작은 침대에 앉아 팔찌를 조심스럽게 풀어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인형 팔찌는 민재의 손길이 남아있어 세상과 단절된 어린 유나에게 마지막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녀는 팔찌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죠. 민재야, 어디 있니? 누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시간은 흘러 어둠이 방을 채웠습니다. 어린 유나는 꿈속에서도 민재를 찾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허공만 스쳤죠. 비에 젖은 거리와 발자국 그리고 멀리 사라지는 동생의 모습만이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 기억은 평생 마음속 깊이 새겨졌고 세상과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유나는 침대에 몸을 뉘이고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는 여전히 민재가 남아있었습니다. 팔찌를 손에 꼭 쥔 채 그녀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누나와 동생이 다시 만날 날을 꿈꾸었죠. 창밖에는 폭우가 잠시 잦아들며 달빛이 젖은 골목을 비추었습니다. 두 아이의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은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마음속에는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희망이었습니다. 비가 멎고 공기가 맑아지면 언젠가 동생을 찾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죠. 그날 밤 침대 위에서 눈을 감은 유나는 팔찌를 꽉 쥔 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재야, 어디 있든 누나는 반드시 찾아갈 거야. 유나는 25이 되었지만 삶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편의점과 식당 청소 일을 병행하며 하루 16시간을 넘게 일했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쳐 들어오면 잠시 숨을 고르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손을 씻고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어린 시절 민재와 함께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인형 팔찌가 여전히 손목을 감싸고 있어 마음 한켠에는 남겨진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유나는 매달 어머니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문을 두드리면 유나는 손을 떨며 문을 열고 다시 돌아가려는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이번 달까지 안 갚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들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지만 유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허름한 원룸에 들어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골목이 그녀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점장은 작은 실수를 이유로 유나를 해고했습니다. 늦게 왔잖아요. 이번 주로 마지막입니다. 그녀는 말없이 가방을 챙기고 발걸음을 돌렸죠. 거리에는 비와 추위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빗물에 젖은 신발을 밟으며 작은 카페의 조명 아래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에 남은 돈을 세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우산을 씌워주며 교통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쓰세요. 조심히 가세요. 유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지만 남자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죠. 그녀는 혼란스러움과 감사가 섞인 마음으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작은 침대에 몸을 뉘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걸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한쪽에서는 민재에 대한 기억이 스멀스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손을 잡고 함께 뛰던 골목, 폭우 속에서 놓친 손, 그리고 팔찌. 그 기억은 유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상처를 다시 들춰내기도 했죠. 몇 주 뒤 유나는 병원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도움을 주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간호사에게서 고마움을 받았죠. 노인은 그녀의 손목을 잠시 바라보며 멈췄습니다. 혹시 비 오는 날 동생을 찾던 소녀였나요? 유나는 깜짝 놀라 눈물을 삼켰지만 정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말에 마음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유나는 자신이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끼며 세상 속에서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계좌에 들어온 알 수 없는 거액의 후원금을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단 한 줄 당신의 따뜻함이 나의 추억이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유나는 손을 떨며 메시지를 읽고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고민했습니다. 비록 불안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희망은 어린 시절 민재와 나눴던 기억과 연결되었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게 만들었죠. 밤이 깊어가자 유나는 침대에 앉아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야 어디 있니? 누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 속삭임은 조용히 방안을 감쌌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희미하지만 단단한 빛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유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창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고 먼 하늘에는 별빛이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어린 시절과 현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두 마음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이어져 있음을 그녀는 천천히 깨달았죠. 그 밤 침대 위 팔찌를 꼭 쥔 채 유나는 민재를 떠올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꽃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강민재는 빌딩 꼭대기층 H그룹 회장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비추고 있었죠. 그 불빛 속에서 민재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 유나의 웃음, 팔목에 차였던 작은 인형 팔찌, 그리고 폭우 속에서 놓친 손길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민재는 성공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유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늘 빈틈이 있었죠. 그는 서재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발견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유나 보호자 없음이라는 글귀 옆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죠. 사진 속 어린 유나가 미소를 지으며 어린 민재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민재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사진을 쓰다듬는 순간 기억 속의 폭우와 이별 장면이 살아났죠. 민재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살아있을까?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마음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회사 임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최근 후원 및 기부 내역을 조사해. 그녀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해.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재의 눈빛을 보고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혼자 회장실에 남아 CCTV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편의점 앞, 식당 입구, 병원 주변, 그리고 골목길까지.
카메라 속 유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작은 손목에 팔찌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가슴속에서 오래된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죠. 누나 맞아, 반드시 누나야.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숨을 삼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재는 다시금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폭우 속에서 놓쳤던 손, 서로를 부르며 울던 기억, 그리고 단 한 번도 잊지 못한 약속. 그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죠. 민재는 침대에 앉아 팔찌 사진을 손에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을 거야. 며칠 후 민재는 편의점 근처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노인이 쓰러졌을 때 유나가 달려가 도움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병원 간호사와 목격자들이 전해준 증언은 민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 배려와 따뜻함, 그리고 희생은 민재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누나 분명 살아있어. 민재는 혼자서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나에게 직접 다가가기보다는 먼저 그녀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며 도움을 주기로 했죠. 그는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고 필요한 순간마다 작은 도움을 전달했습니다. 유나가 그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행동했지만 마음속 감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동생의 애착이 아닌 세월과 상처를 넘어선 깊은 그리움이었습니다. 매일 밤 민재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과 유나의 흔적을 떠올렸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서서히 자라났죠. 그의 마음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을 작은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 불꽃은 누나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었고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희망을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민재는 서재를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직접 누나를 볼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준비할 거야. 그날 밤 민재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팔찌 사진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를 만날 날을 상상하며 마음속에서 시나리오를 그렸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하나하나 계획했습니다. 그 계획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절반을 잃고 살아온 누나를 위한 준비였고 동시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유나의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았습니다. 편의점이 갑작스럽게 폐업 통보를 받자 그녀는 다시금 일자리를 찾아야 했죠. 하루 종일 두 발로 뛰며 손님을 맞이하고 매대 위를 정리하며 땀과 눈물을 섞어야 했습니다.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이유로 그녀의 방에서 짐을 내던지며 냉정하게 요구했습니다. 유나는 허공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젖은 손을 주머니 속으로 넣어 떨림을 진정시켰습니다. 거리에는 비와 먼지가 섞여 유나의 작은 몸을 감싸며 흔들고 있었죠.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유나는 달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손을 붙잡고 울었지만 현실은 그녀의 눈물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빈 침대와 정적만이 남아있었고 마음속에서는 공허함이 커져만 갔죠. 장례를 마친 뒤 유나는 홀로 납골당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하얀 꽃 하나가 놓여 있었고 꽃에 꽂힌 작은 카드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널 지켜보고 있다. 그 익명의 메시지는 유나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와 두려움이 동시에 일어났죠. 그녀는 손목에 남은 인형 팔찌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민재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의 존재를 믿고 싶은 마음과 혹시 실망할까 두려운 마음이 얽혀 있었죠. 며칠 후 유나는 계좌에 들어온 거액의 후원금을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단 한 줄 당신의 따뜻함이 나의 추억이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손을 떨며 메시지를 읽은 유나는 자신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도움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고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죠. 유나는 병원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손목을 보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혹시 비 오는 날 동생을 찾던 소녀였나요? 그 말에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잠시 멈췄지만 정확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은 그녀에게 과거와 현재가 얽히는 순간이었고 마음속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죠.
밤이 깊어갈수록 유나는 침대에 앉아 팔찌를 만지며 지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민재야 어디 있니? 누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 속삭임은 조용히 방 안을 채웠고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지만 유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창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멀리 도시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며 어린 시절과 현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두 마음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이어져 있음을 그녀는 서서히 깨달았죠. 그 밤 침대 위 팔찌를 꼭 쥔 채 유나는 민재를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꽃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유나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의 계좌에 예상치 못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큰 액수였고 메모에는 단 한 줄 당신의 따뜻함이 나의 추억이었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죠. 유나는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워하며 몇 번이고 송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삶의 작은 구멍을 메워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편의점과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한 후 그녀는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길목에서 낯선 남자가 꽃다발을 놓고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조용히 미소만 남겼죠. 유나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점점 이상함과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팔목의 인형 팔찌가 은근히 그녀를 달래주는 듯했고 기억 속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유나는 마음속으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감사와 의심 사이에서 갈등했죠.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친절에 마음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리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녀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병원과 노인 요양원, 길거리에서 도움을 주는 유나의 행동이 점점 민재의 시야에 들어왔죠. 민재는 H그룹 회장실에서 여러 CCTV 화면과 기록들을 분석하며 유나가 바로 어린 시절 자신과 함께했던 누나임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후원금을 보내고 필요한 순간마다 작은 도움을 주면서 그녀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유나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매우 신중했죠. 그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동생의 애착을 넘어선 깊은 그리움과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매일 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과 그녀의 삶을 떠올리며 다시 만날 날을 계획했습니다. 유나는 후원자 덕분에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는 걸까?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건가? 그녀는 혼자 고민하며 손목에 남은 팔찌를 만졌습니다. 그 팔찌가 어린 시절 민재와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고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따뜻함과 그리움이 함께 느껴졌죠. 그날 밤 유나는 침대 위에 앉아 팔찌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야 어디 있니? 누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그 속삭임은 조용히 방 안을 채우며 마음속 작은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그 순간 창밖에는 조용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젖은 거리를 덮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유나는 팔찌를 꼭 쥔 채 어린 시절과 현재를 동시에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민재와의 운명적인 재회를 기다리는 작은 불꽃이 조용히 타올랐죠. 유나는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 카페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건네며 손을 씻고 노인과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마음속 깊은 만족감이 차올랐죠.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 작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던 민재는 그녀를 처음으로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죽이고 어린 시절 팔찌를 차고 있던 유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누나 맞아, 분명 누나야. 유나는 민재를 처음 본 순간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지 낯선 젊은 남성일 뿐이었죠. 하지만 민재는 조용히 그녀의 행동과 표정을 관찰하며 어린 시절 자신과 함께했던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렸습니다. 그녀가 작은 아이에게 다정하게 손을 내미는 모습, 팔찌를 살짝 손목 위로 만지는 동작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기억 속 유나와 겹쳤죠. 민재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드디어 찾았어. 그 순간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이 한 명이 넘어져 다리가 다쳤고 유나는 재빨리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가 도움을 주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아이를 달래고 치료하면서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도록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민재의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맞아, 유나야, 너야. 사고가 정리된 후 유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팔찌를 만졌습니다. 그때 민재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섰죠. 누나 기억나? 유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재의 목소리, 얼굴, 그리고 눈빛 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과 잃어버린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눈물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고 어린 시절의 아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민재는 손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내가 준 거지. 유나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에게 닿았고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긴 세월 동안 갈라져 있던 시간들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민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나,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게. 유나는 여전히 믿기 어려워하며 눈물을 닦고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순간이었죠.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현실의 문제들은 그대로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기적과도 같은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민재는 팔찌를 살짝 손에 올리며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 불꽃은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사랑과 그리움의 증거였죠. 그날 밤 유나는 침대에 앉아 민재와 마주한 순간을 떠올리며 손목에 팔찌를 꼭 쥐었습니다. 민재야,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 속삭임은 마음속 깊이 스며들며 지난 20년간의 고통과 상처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밤하늘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유나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이제 다시 만난 동생과의 미래를 향한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와 민재의 재회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익명으로 보내던 후원뿐 아니라 유나의 생활과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힘든 일을 계속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자신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죠. 그날도 유나는 병원 봉사 후 집으로 돌아오며 눈이 내리는 거리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 아래에는 흰 눈이 쌓였고 가로등 불빛이 눈송이에 반사되어 작은 별빛처럼 반짝였죠. 유나는 팔목에 인형 팔찌를 만지며 민재와의 재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작은 생닭 5마리가 담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없었고 상자 위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당신의 따뜻함에 보답합니다. 유나는 순간 눈을 크게 뜨고 상자를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마음이 조용히 벅차올랐죠. 민재의 장난이자 배려였음을 직감했지만 너무나 세심하고 따뜻한 그의 마음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나는 생닭을 조심스럽게 안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방에 생닭을 놓으며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감사와 감동을 되새겼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어린 시절 민재와 나누었던 약속,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느꼈죠. 그리고 민재가 보내온 작은 기적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생닭 5마리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20년의 기다림과 사랑이 담긴 상징이었죠. 그날 저녁 유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팔찌를 손목에 끼고 민재가 남긴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글귀는 단순한 문자 이상이었습니다. 20년 전 놓친 손길을 다시 이어주는 연결고리였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게 해주는 달이었죠. 유나는 눈물을 훔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재는 창밖에서 조용히 유나를 바라보며 그녀가 눈물로 미소 짓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안도와 기쁨 그리고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불확실함이 없었고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만이 남았죠.
그날 밤 집안에는 조용한 평화와 따뜻함이 감돌았습니다. 유나는 팔찌를 꼭 쥐고 민재가 남긴 작은 기적 속에서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린 시절의 슬픔과 상처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폭우 속에서 놓쳤던 손길, 이별의 기억, 외로움과 고난이 모두 민재의 따뜻한 마음으로 치유되기 시작했죠. 유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민재와 함께 나누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과 서로를 지켜주는 모습이 떠올라 가슴속 깊이 행복이 번졌습니다. 그 작은 생닭 5마리와 쪽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20년을 이어온 가족의 마음과 사랑을 상징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유나는 집 앞 골목에서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팔찌는 여전히 그녀를 어린 시절의 기억 속 민재와 연결해주고 있었죠. 그때 골목 끝에서 민재의 차가 서서히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민재가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왔습니다. 유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레 다가와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드디어 찾았어. 그 짧은 말 속에는 지난 20년의 기다림, 상처,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숨을 고르며 민재를 바라보았고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시련과 고통,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유나는 팔찌를 민재에게 보여주며 어린 시절 서로를 잃었던 아픔을 떠올렸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과 행복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집 안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보낸 익명의 후원과 작은 기적들을 설명하며 누나를 지켜온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 모든 순간이 자신을 위로하고 힘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재야, 내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니 너무 고마워. 민재는 미소 지으며 단순한 동생이 아닌 친구이자 보호자로서의 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후 유나는 민재의 도움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봉사와 사회복지 활동을 병행하며 힘들었던 시간을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민재는 그녀 곁에서 조용히 그림자처럼 지켜주었고 필요한 순간에는 언제든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었죠. 유나는 팔찌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 함께야. 그날 밤 집 창가에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의 하얀 세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폭우 속에 놓쳤던 손길, 외로움과 슬픔, 고난의 시간들이 모두 눈처럼 녹아내렸죠. 민재는 팔찌를 살짝 유나의 손목에 올리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누나, 이제부터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유나는 눈물을 훔치며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20년간의 기다림과 아픔,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가 완전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에게 닿았고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졌죠. 바깥 하늘에는 눈송이가 계속 흩날렸고 집안에는 따뜻한 조명과 감동이 감돌았습니다. 유나와 민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말 다시 만났네. 그리고 그날 20년 전 놓쳤던 손길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에는 밤하늘과 눈이 어우러져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유나와 민재는 서로를 꼭 붙잡고 그동안의 고난과 슬픔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20년의 시간과 사랑, 그리고 기적을 상징하는 증거가 되었죠.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닌 운명과 기적이 만들어낸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주며 삶을 이어갔고 지난 시간 속 눈물과 아픔은 따뜻한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